코스피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코스피는 5301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기분 나쁜 0.07%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약간 좀 줬다 뺏은 느낌, 약간 과자 줬다가 다시 내놔 이래가지고 기분이 좀 되게 안 좋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약간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 이제 도합 34조 원 수준으로 됐습니다. 우리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40조, 거의 50조에 육박한 그런 흐름들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거래 대금이 줄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누군가가 뭔가 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거래 대금이 고가에서 빵빵 터지고 나서 줄어드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계속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수가 안 떨어진 상태에서 위축이 되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뭐 지금 지수 단이 그렇게 막 눌린 건 아니어서, 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호가창이 좀 얇아질 수 있고, 또 여기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사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가 많이 돼요. 중요한 게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만약 이 가격에 이제 안 사, 그럼 더 이상 국장 안 사 이래버리면 좀 피곤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게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위치가 그러니까 밸류를 떠나서 삼성전자 가격이 16만 5천 원이에요.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5만 원에 살 수 있어요. 그럼 3배나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삼각김밥을 제가 그래요. 삼각김밥을 예전에 우리 900원에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1800원에 정도 먹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2700원에 사야 한다면 손이 잘 안 나가는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삼각김밥이 비싸진 건 오케이, 인정이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게 맞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격이 높아지면 좀 약간 손이 안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했을 때에서 막 들어가긴 하겠지만, 요게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대금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라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우리가 삼각김밥이든 김밥이든, 저 김밥 예전에 야채김밥 우리 저 대학생 때 1,000원에 먹었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 먹으려면 5,000원 줘야 되잖아요. 지금 참치김밥이 6,000원 하더라고요. 저기 바로 내려가서 보면은 6,000원 정도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그래서 김밥을 저는 잘 안 사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확실히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오케이, 세상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뀐 건 오케이인데 이전 가격에 자꾸 발목을 잡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그런 심리가 거래 대금을 감소하게 만들 수 있으니 요거 좀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들 밑에서 살려고 할 수 있고, 밑에서 살려고 하면은 이제 외국인이나 이런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땡겨져서 이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강에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 그게 좀 제한된다면 아무래도 호가창이 좀 얇아지게 되고, 그러면 위로는 잘 안 가게 되니까, 뭐야? 국장이 이제 재미없나? 끝물인가? 요런 생각이 되면서 또 우리가 모르는 그 미지의 공포가 생기면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은 1115포인트로 마이너스 1.10% 하락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음 장 초반에는 선물이 뿅 하고 올라가면서 그러면은 이거 갭 맺혀야 되니까 1% 정도는 올라야 돼서 1% 올라서 상승을 했는데, 뭐 선물의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투에서의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크게 재미가 없었다라는 거죠. 현물이 별로 안 들어왔고요. 현물이 초반에 한 2천억 정도 들어왔는데 오히려 빠졌고, 그래서 프로그램 비차익도 빠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니 나스닥이 오늘 하루 종일 별로 재미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 다음에 오늘 반도체는 조금 억울한 감이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나스닥 S&P에서 이제 반도체 쪽이 나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연동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하락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얘는 지금 HBM4가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조금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별개로 놓고 보고, 나머지 오라클이 좋아졌으니까 사실은 나머지 좀 쫓아가야 되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지고 샌디스크랑 시게이트가 빠지고
빠져버리니까 우리나라도 뭐야 이거 가격이 문제 있네 약간 요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요 이제 노이즈가 있어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마이크론이 빠져도 우리나라는 마이웨이로 가는 게 맞다. 오히려 더 반사수혜죠. 왜냐면 경쟁자거든요. 얘네가 박살나면 얘네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HBM 쪽에서는 사실 나쁠 건 없다. 오히려 더 올라야 된다. 근데 약간 억가를 당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순환매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좀 쉬어주니까 뭐 스퀘어도 좀 쉬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하는 것들을 봤을 때 리포트 영향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NH투자증권도 리포트 나왔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우리가 최근에 다뤘었던 종목이고요. 금융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았죠. 그리고 LG노텍 오늘 포인트 잘 잡아서 장중 상승폭 잘 누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방산주들이 리포트빨로 초반엔 좋았는데 결국에는 좀 다시 눌리는 부분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이제 재건주들이 좀 올라간 것도 일부 영향이 될 수 있겠죠. 코스닥에서는 유진로봇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 좋았고요. 현대바이오 요즘에 임상 관련된 건으로 되게 좋았고 제주전자재료도 이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있죠. 전고체 쪽에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건 리포트 내용 오늘 목표 주가 상향으로 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쵸? 그래서 우주 태양광 쪽으로 좀 엮이는데 요 리포트는 좀 읽어보세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12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전고체 쪽 오늘 초반부터 되게 좋았는데 요거 좀 눌리는 흐름이 있었고요. 위성이나 이런 쪽도 로봇도 초반에는 좋았지만 좀 눌리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가 좀 크게 눌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성 쪽에서 차익이 나왔고 그다음 반도체 소부장들도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에서 수급이 나가가지고 다른 쪽이 조금 떨어지는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환매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분 매도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투심이 좀 안 좋죠. 리포트는 되게 좋게 나왔는데 저렇게 팔아 제끼면 아무래도 추심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필요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국산화 이벤트가 나오면서 뭐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4x4 플루투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이제 그쪽이죠. 그쪽 관련된 필요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지주들 우리가 오전에 지겹도록 얘기하고 간 게 새벽 배송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이 친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기가 막혔죠. 제가 이마트를 필두로 이거 배송 쪽 가나? 이거 한 지가 며칠 안 됐는데 대한통운 찝었었는데 요만큼 날라갔죠. 그래서 대한통운 혹시 드신 분들 있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대한통운도 많이 갔고요. 그 다음 자율주행 쪽도 많이 움직였고 특히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요 필요사고요. 리포트빨이고요. 이거 전부 다 요 홈쇼핑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그렇고 요건 다 새벽 방송과 연관이 있다. 아세아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증권주들도 목표주가 상향이 되게 많았어요. 뭐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등등 되게 좋았고 미래에셋 증권이 조금 못 가기는 했는데 요거 리포트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해요. 오늘 되게 많이 나왔는데 뭐 사실 이거는 뭐 워낙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굳이 요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고요. 그다음 오늘 STO 관련된 종목군들에서도 일부 순환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리포트,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런 쪽들 우리 리포트 보고 이제 이거 괜찮은데요? 막 했었던 종목군들인데 이런 것들도 좀 잘 갔고요. 그 다음에 재건과 건설기계 쪽도 좀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게 좀 특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단기 차익이 나오는 종목군들은 조금 강하게 눌렸고요. 그쵸? 대부분 차트 비슷하죠. 이 친구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나서 단기 급락이 좀 나오는 부분들은 확실히 수급적인 이동이 있는 거고 그럼 수익이 많이 난 거에서 수익이 안 나거나 좀 이런 단기 차익이 나오는 쪽에서의 강한 수급 이동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거는 올라간 종목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어떠한 변수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대응 라인을 꼭 정해 놓으셔라 라고 제가 얘기 많이 드렸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쿠팡 못 잡을 거예요. 쿠팡은
미국의 입김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노력은 하겠지만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쿠팡이 처음 나왔을 때 얘네 적자 엄청 심했잖아요. 적자 엄청 심했는데 이거 돈으로 때려박아갖고 물류 다 구축하고 된 거잖아요. 이거 쉽게 안 무너집니다. 애초에 대형 마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쿠팡이 나와서 얘네를 잡아먹었는데 얘네가 지금 규제 푼다고 한다고 쿠팡을 뺏어올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이게 되려면 물류가 돼야 되고 아이스 창고 같은 게 있죠. 이게 전국적으로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세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잡히더라도 쿠팡을 잡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그냥 딱 하고 배달원 해갖고 새벽 파송 싸 해갖고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엄청 압박 넣을 겁니다. 미국 기업을 패면 미국은 가만 안 있어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연준 의장을 배제하더라도 뭐 당연히 연준 의장이 됐다고 해서 막 사적으로 하진 않겠죠. 근데 미국이란 나라 특성이 자기 기업을 건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류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는 좀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으로 봤을 때 요거 물류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테마적으로 일단 보고 마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쿠팡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적자가 되게 심했고 애초에 망한다고 되게 했었던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업 석사할 때 쿠팡이라는 기업을 되게 진하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어쨌든 공부했었던 걸로 보면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구축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소위 말해서 진짜 돈지랄로 했기 때문에 자본력도 엄청 크고요. 아무튼 기업 자체가 그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좀 이렇게 산업적으로 더 노이즈를 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더 센 정부의 정책이 나온다, 더 규제를 푼다, 그러면 산업적으로 더 열리니까 그러면 이제 관련 테마주든 더 갈 수 있죠. 오히려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은 나쁘진 않죠. 쿠팡 주식을 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선택의 영역이고요. 예, 그러니까 쿠팡의 태도가 좋다 안 좋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업의 구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오늘 장 점검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산업, 주식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도 산업이라는 게 필요하죠. 주도 산업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 주식이 떨어지고 했을 때 주도 산업에 대해서 코멘트 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통 뭐냐면 주도 산업이 깨지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현혹되지 마세요.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떨어진 요인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력 산업만 안 떨어지면 오늘 안 가면 어떻습니까? 내일 가고 모레 가면 그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산업적으로 제일 크게 지수가 왔다 갔다 했을 때가 기술주가 박살이 났을 때랑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럼 기술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오라클의 이 투자 자금 조달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발목을 잡고 수익화에 대한 부분에서 부담을 줬었던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산업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또 주요한 요인들이 많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최근에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뭐 클로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가 이제 자금 조달에서 수익성 관련된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3번 가격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악재 요인들이 해소가 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수급적인 부분만 해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반도체, 미국의 기술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반도체도 올라가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시간 싸움이죠. 요번 주는 옵션 때문에 어쨌든 변동성이 크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결국엔 산업으로 문제가 안 돼 있어서 산업 쪽으로 올라가면 지수도 결국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떨어지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급이 어떻게 생긴 거고 여기에 악어가 이렇게 있는지 아니면 아나콘다가 이렇게 있는지, 그죠? 그 다음 요게 이제 뭐 원시 이제 식인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게 안 나와요, 식인종도 있고 악어한테 막 물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도망가야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판때기를 보고 좀 멀리 봐야 돼요. 멀리 그렇잖아요.
멀리를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생각을 안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뉴스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오늘 안 올라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이미 테마주도 우리 다 보고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뭐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판때기가 계속 전지를 할 거니 안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정부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 미국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상승 트리거가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오늘 하루는 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이 지속이 됩니다. 어쨌든 정부가 주식을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안타깝게도 또 신문 보니까 전세 사기가 또 엄청 크게 또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뭐 별로 좋지는 않죠. 당연히 사기 이거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딱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등기의 효력을 법적 효력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전입하고 하는 게 시차가 있잖아요. 그 12시 땡치고 되는 거랑 아침에 하는 거랑 이 시차만 하루로 땡겨도 법적으로 이거 나중에 경매 넘어가도 내가 해먹으면 되는데 그렇게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전세금을 좀 빨아먹는 방향으로 가서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어쨌든 이런 이제 부동산에서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 정책은 어쨌든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을 옮기는 그 과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이번 정부는 주식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키워놓는 정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다. 코스피 5천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스닥도 안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저는 생각에 코스닥만 올라갈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코스피가 더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변동성이 좀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조금 제한이 됐어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깨지면 부담감이 좀 커질 텐데 비트코인이 조금 해롱해롱 하고 있어도 환율이 그렇게까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원자재 쪽에서도 변동성이 좀 제한되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가 이번에 경험했었던 그런 증거금 리스크가 크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부분 셧다운이 될 수 있어요. 어제는 사실 매크로 지표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크로 지표가 ADP부터 해서 나오니까 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조금 떨어진 부분들이 있어서 괜찮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매크로가 좀 불확실해지고 셧다운 우려가 다시 확대가 되면은 이것도 좀 피곤할 수 있다. 왜? 고용 데이터가 또 변화가 나올 거라서. 근데 또 요번 주에 애틀랜타 GDP 나오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또 이제 하드 데이터에 대한 수치가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정이 되면은 그거 역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경기 침체 가스라이팅은 안 당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크로 지표가 좀 불확실하다고 해서 경기 침체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것 때문에 미국 주식을 떨군다. 이건 기회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베팅을 거시면 돼요. 자, 호르무즈 해역 관련된 불안감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이 미국채 감소가 미국채를 좀 줄여라 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서 요거는 또 관세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죠. 미국이 또 열받아가지고 갖다 박으면 또 히토류 전쟁이 될 수 있고요. 그쵸? 그럼 이제 미국이 히토류나 이런 핵심 광물을 계속 차지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우리 이제 좀 버틸만해 야 싸워 막 해서 막 지지고 볶고 막 버벅버벅버벅 하면은 이제 보급 물자가 많으면 열심히 싸우죠.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은 조금 피곤해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중국 당국이 은행들에게 과도한 미국채 보유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미국채를 밀고 있죠.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계속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언제든지 관세에 대한 스토리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스토리를 보면은 관세에 대한 물가 영향이 이미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관세가 터지게 됐을 때 발목을 잡는 상황이 생기면 좀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데이터만으로는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뭔가 크다라고 보기에는 미시간대 인플레이션도 좀 애매하게 나왔고요. 그다음 다른 것들 지표에서도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나왔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특정한 어떤 변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으면 관세에 대한 가스라이팅은
조금 넘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해질 정도가 되면은 화폐 가치가 뚝뚝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금과 또 은이 또 미친 듯이 올라가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런 상황이 같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진짜 이제 관세 때문인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하나? 약간 이런 고민을 해보겠지만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라클 요 뉴스 요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인들은 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미국인들의 이 응애 매매법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악재가 분명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가는데 또 조금만 겁주면 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마치 처음인 것처럼. 그래서 미국의 공포 영화가 좀 신기한 건가? 아무튼 그런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하세요. 그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멘탈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유리 멘탈이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멘탈이 더 세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멘탈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흔들지 마라. 얘네가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오 이렇게 흔들리면 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갈대가 흔들리고 있으면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이 갈대를 어디서 이렇게 숑 잡지, 우리 이거 있잖아요. 막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숑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리는데 나도 같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잡으면 못 잡잖아요. 헷갈리잖아요. 어지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 확 잡으려면은 내가 중심을 꽉 잡고 타이밍을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국가 AI 컴퓨터 센터에 국산 NPU 탑재 전망이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나우 IB, 그리고 항상 퓨리오사 이슈가 있으면 4x4라는 종목이 굉장히 크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일단은 창투사로 했어요. 왜냐면 나우아이비나 뭐 아주아이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은 또 미래세 증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스페이스X랑도 좀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창투사들이 돌면은 항상 이런 좀 이벤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국산 이벤트니까 확실하게 오늘 관련된 테마를 좀 잡아 먹었더라. 그리고 이전에도 퓨리오사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 워낙 크게 쭉쭉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좀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과거가 많이 올라갔었던 친구들은 똑같은 이슈가 생기면 일정 부분 연속성을 같이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이겁니다. 요거는 제가 또 해제를 안 할 수 없죠. 해제는 저희 즐거움이니까. 요 날인가? 봐봐요. 제가 이거 2월 5일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화살표 갖고 배송물류 수급 수만매 체크 요거 해놨잖아요. 해갖고 제가 CJ 대한통운 약간 요렇게 했을 때가 요 날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런 생각? 이거에서 이제 이게 확대가 될 거라는 생각 누구나 다 했지만 준비를 한 사람과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단기 수익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겠죠. 그쵸? 예, 제가 좀 배 아프게 해드릴게요. 배 아프게 해드릴게요. 저 이때 종목 딱 하나밖에 얘기 안 했어요. 제 얘밖에 얘기 안 했거든요. 자, 5일입니다. 요 날이죠.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종가 보면은 15%, 7%. 요건 뭐 똑같고. 예, 보면은. 어이쿠 이거 몇 프로? 22%나 올랐네. 3거래일 만에.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못 먹어도 상관없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형마트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배송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이더라. 그래서 이미 테마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성이 좀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선박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란 영해에서 가급적 멀리 미국 호르무즈 해협 미국 선박에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 별로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오늘 사실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이 좀 작긴 하지만 작고 소중한 7%, 그리고 대한해운도 작고 소중한 5%, 그리고 HMM 작고 소중한 5% 그래도 뭐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WTI가 급등을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WTI랑 연결이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한 18% 정도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숑 하고 나오면 이벤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아틀라스 이거 영상 보셨어요? 현대차의 아틀라스 이 공중제비 하는 거, 예, 그래서 로봇 이슈도 있었고요. 그 다음 웨이모 제가 웨이모로
함께하는 그 내용도 공유를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는 재건에도 영향이 있지만 전기차나 로봇 그리고 이제 해외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로봇 눈, 뭐 LG노텍 자화전자, 뭐 나무기술 이런 종목군들 그리고 현대오토에버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주주환원 리포트 3박자라는 제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금융주들이 요즘에 되게 리포트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주, 그 다음 금융지주들 전부 다 좀 좋은 흐름인데 차트는 다 신고가입니다. 다 신고가거든요. 이건 뭐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리포트 하나 읽어보시면 좋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도 좋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장중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에서 보실 만한 거는 일단 대주전자재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태양광 쪽 S에너지도 그렇고 OCI홀딩스 뭐 하나 솔루션 요런 것들 같이 가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목표 주가 많이 나온 친구들 요런 친구들 근데 많이 올라갔어요. 이미 많이 올라가서 의미가 좀 없기는 한데 대용제약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리포트가 일단 많이 나온 거는 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한마디는 이겁니다. 움직이지마 손목 날아가 본 게 타짜 기억나시죠? 움직이지마 손목 날아가 본 게 사쿠라요? 기억나시죠? 이 친구가 얘를 속이잖아요. 악이에요. 이 친구가 지리산 작두 곤이죠. 이게 뭔가 딱 속여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현혹돼서 막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 내 거야 탁 잡아버리거든요. 잡아버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팔 날아가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는 제가 어떨 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변동성이 높을 거라고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있는데 현물은 하생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은 현물은 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중심 잘 못 잡고 지금 보시면 오늘 채팅창에 뭐 반도체나 뭐 변압기나 이런 좀 굵직한 산업보다는 약간 지수가 어떡해요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으로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주력 산업을 잘 잡아놓고 거기에서 위아래 변동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돌아왔잖아요. 물론 오늘 올라갔다 좀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손이 어디로 가요? 이런 주력 산업에서 지금 어디로 가요? 약간 테마주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손이 간단 말이에요. 요러다가 이제 딱 밑장 빼기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딱 이게 나와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핫바지로 보이냐 했을 때 내가 테마주를 하고 있는데 주력 산업이 가버리면 테마주가 작살 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손모가지가 날아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밑장 빼기 안 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위에서 한 장 아래에서 한 장이 집중하고 있잖아요. 테마주 위에서 하나 아래에서 하나 하고 있잖아요. 요런 것들 특히나 요런 것도 있잖아요. 지금 시장을 막 주도하고 있잖아요. 퓨리오사도 그렇고 이거 다 단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에 현혹돼서 여기서 몰빵 쳤는데 하익 나오면서 만약에 급락이 나와요. 그러면서 대형주가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상승 끝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오돌 떠시면서 이거 너무 올라가서 들어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배는 너무 아파요. 현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거는 애초에 위아래에서의 흐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철저하게 많이 내려와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담으시고 근데 담았을 때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산 배분을 잘 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테마주를 즐기시되 너무 큰 돈으로 하시면은 한 방에 간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 돈은 산업 매매로 버는 겁니다. 돈은 산업 매매로 버는 거고 트레이딩은 나의 도파민이 터지는 그런 자극적인 요소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를 막 요걸로 내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천일고속으로 야 차 바꿨다라는데 나도 한번 차 바꿔볼까 해서 몰빵 쳤다가 골로 가면은 그 누가 뒷책임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못 물리면 평생 못 나와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